자, 일단 5G 관련된 얘기를 안 해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 5G 관련된, 그러니까 3월부터 이 5G가 이제 본격 상용화될 거다 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제법 주가가 올랐습니다만은 오늘 좀 상용화가 좀 연기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 나오면서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비단 5G 관련주뿐만 아니라 요즘 휴대폰 부품주들까지 죄다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IT, 특히 5G나 이 휴대폰 관련된 통신 장비나 부품주들 중에 혹시 이번 위기를 좀 기회로 볼 만한 종목이 없을까? 네, 관련된 얘기를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옥수 파트너와 먼저 대화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자, 오늘 이쪽은 빠지면 기회로 봐야 된다는 얘기도 많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좀 괜찮게 보는 쪽이 있으신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종목별로 이제 전환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테마별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IT 부품주에서도 이제 5G 관련주라든지 폴드폰 관련주라든지 또 반도체 장비 관련주도 올라간 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 관련도 움직이고 또 엔트도 움직인 적도 있고, 그밖에 이제 또 바이오주도 움직여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동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약살이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너무 테마를 갖다 이렇게 몽탄 그릇을 일단 따라다니는 이런 투자는 잘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선별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5G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면 좋습니다. 무어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일단 시장 규모가 365조 이렇게 된다 그러고요. 또 인텔 일단 이제 코리아 같은 경우도 1,340조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사실상 현실을 갖다 보면은 우리가 최초로 상용화를 한다고 했지만은 한 달 연기됐죠. 4월 또 이제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그것도 퀘션 마크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또 안 좋은 것인가를 갖다 잘 엄선해서 일단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펀더멘탈적으로 일단 잘 뒷받침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술적으로도 잘 뒷받침되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도 잘 되는 종목들,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일단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될 대상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일단 박스권 등락 혼조를 갖다 보이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조정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갖다 보강받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이제 주가 지수가 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고, 또 일부 종목들은 또 낙폭이 좀 커지는 종목도 있지만은 이 종목 역시 일방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등락 혼조 속에서 안정을 찾고 다시 아마 또 상승을 재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 조정을 보일 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또 앞으로도 일단 성장 가능성도 높고, 역시 이제 폴드폰과 관련해서 또 OLED 관련주로서 일단 앞으로 또 상당히 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니까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5G 관련된 오늘 상용화 조금 연기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이 5G 관련된 통신 장비주들 주가도 제법 빠졌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5G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많이 되죠. 이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까지 오늘 죄다 IT 쪽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들 기업들 중에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 나올 때 좀 기회로 볼 만한 종목군들 얘기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득산 네오룩스, 국내에서 유일한 OLED 소재 관련된 상장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좀 조정 나온다면 기회로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박찬웅 파트너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5G 관련하면 종목들 많이 있긴 한데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좀 기회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5G 핵심 RF 부품 회사인 와이솔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와이솔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통신 시에 특정 주파수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통과시키는 RF 핵심 부품이 바로 소우 필터입니다. 이 소우 필터가 기존에 이제 4G에서는 대당 한 대당 45개가 필요했었는데요. 이제 5G 통신에서는 대당 60개, 즉 15개의 소우 필터가 더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5G 통신에는 소우 필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보호 필터도 같이 결합이 되는데요. 이 보호 필터를 개발하는데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와이솔이 보호 필터를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화함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G 통신 관련주들이 오늘 조정을 보였지만은 와이솔도 심각하게 며칠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4분기 실적이 일단 안 좋았고요. 1분기도 회복 국면이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는 의견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눌림목 구간에서 저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아마 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유는 주가는 결국에는 실적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1분기를 회복하면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와이솔 같은 경우는 차세대 그 스피커를 개발을 했는데요. 피에조 스피커라고 해서 디스플레이에 장착돼서 디스플레이에 소리가 연동돼서 나오는 그런 그 피에조 스피커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솔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피에조 스피커라는 성장 모멘텀 그리고 소우 필터, 보호 필터 이렇게 해서 5G 시대에 꼭 필요한 부품 회사이지 않나 싶어서 저는 와이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남북 경협조 하게 되면 좀 테마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5G 관련된 부분은 뭐 테마라기보다는 산업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 통신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또 5G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사도 있을 거고. 또는 5G를 통해서 또는 폴더블 폰을 통해서 스마트폰 교체주기 떨어지면 또 수혜를 볼 만한 또 소재 업체들까지 많은 기업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장이 좀 중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 악재가 쏟아질 때가 좀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최강훈 파트너께 종목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5G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은 이렇게 쳐다보면 통신 장비주들은 좀 비싼 맛이 있긴 있는 것 같고 어느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대전제를 깔고 싶어요. 네. 뭐 5G 관련주나 폴더폰 관련주에 역시 그 가장 큰 대전제가 네. IT 부품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IT 부품주가 대충 올라가려면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를 일단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과연 지금 5G를 우리가 사야 되느냐 말해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가 단기 바닥을 쳤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게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오늘 뭐 5G 관련주나 뭐 그런 거 크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 왔으니까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 지난번에도 너무 말을 짧게 했다고 좀 그랬는데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갤럭시 10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상당히 그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를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는 반도체 있고 하나는 바로 휴대폰 부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뭐 삼성전자 뭐 휴대폰 하면 뭐 난리 났잖아요. 저 유럽에 있는 줄 서고 그랬단 말이에요. 갤럭시 폰 하면 그게 세븐인가 에이프부터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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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0이 지금 뭐 예약이 넘치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 다시 말해서 휴대폰이 굉장히 잘 나갔을 당시에 주가가 만들었던 게 뭐였느냐라고 보니까 네. 바로 그 FP12 업체 플렉서블 그 PCB 업체라고 해요. 네네. 그 연성 그 인쇄료판에다가 이렇게 부품을 장착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인터프레스입니다. 네. 예, 물론 BH도 있지만 인터프레스도 있어요. 그 인터프레스의 장점은 뭐냐면은 저게 그 한 몇 년 전에 72,000원 고점 찍고요. 네. 그냥 하염없이 추락을 해서 지금 11,950이 넘을 종가로 너무 추락했어요. 네. 얼마 전에 바로 13,500원 그쪽까지 갔다가 지금 하락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 안에서 주가도 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갤럭시 폰의 반응만 좋다면은 설사 반도체가 나쁘다 하더라도 네. 그 정도 좀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바로 휴대폰 부품에 들어가는 그리고 영풍그룹 이 산업입니다. 그 인터프렉스가. 네. 저는 그 일단 회사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그 백그라운드 누가 오너냐. 네. 그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니까 최소한 그 재무 리스크는 피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인터프렉스가 한번 좀 최소한 근데 사실은 뭐 딸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좀 떨어지진 않지 않겠느냐. 네. 떨어지진 않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인터프렉스를 추천합니다. 네. 갑자기 좀 궁금해진 부분이 네, 있는데 네, 네, 네. 혹시 스마트폰은 네. S사크를 쓰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는 뭐 항상 갤럭시를 쓰는데 이번에 보시고 이제 좀 바꿀 의향이 아니요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4예요. 갤럭시 4. 원래 노땅들은 휴대폰을 절대 안 바꾸는 거야. 네. 근데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코어는 좀 너무 하실까? 아니 그 표면이 막 찌그러져요 지금. 네. 하도 4년 쓰니까.
네. 자, 요즘 뭐 갤럭시 S10 굉장히 좀 반응이 뜨거운 것 같아요. 지난해 가을에 나왔던 애플의 신제품은 야, 이건 너무 좀 심한 것 같다.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는 반응이 있었던 반면에 자, 올해 좀 3월 달 연초에 나왔던 이 삼성의 갤럭시 S10 야, 분위기 자체가 요즘 구경하는데도 줄 서서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까지 펼쳐지더라고요. 너무 잘 만든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일단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지금 연성 PCB 업체죠. 인터플렉스하고 BH가 대표적인 기업인데 인터플렉스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